드라마 원경 다들 보셨나요? 아, 저는 봤습니다. 저 다 완전히 다 봤죠.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옆에서 이 드라마 봤습니다. 네.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연기도 잘하고. 연기력들이 막 정말 살아있는 그 인물들을 너무 잘 표현하더라고요. 네, 아직 안 보셨군요. 지금이라도 보세요. 모두 재밌게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역사고 어디부터가 허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먼저 작은 팩트 하나 체크해 보죠. 원경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경왕후가 죽은 다음에 붙여진 시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이 이름이 없어요. 태정태세 문단세에 이것도 전부 왕이 죽은 다음에 붙이는 묘호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정비라고 불리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친숙하니까 그냥 원경이라고 원경왕후. 부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드라마 원경 속에서 실제 원경왕후와 드라마 속 원경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자, 샅샅이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재밌겠다. 사실 사극 볼 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맞아.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아마 오늘 제가 질문 좀 폭발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원경, 그녀의 삶을 파헤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원경왕후와 이방원의 첫 만남 정말 로맨틱했을까입니다. 자, 드라마 속에서는 두 사람의 그 모습이 풋풋한 그 첫사랑, 맞아. 그야말로 대리만족일까요? 설렘 폭발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서로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약간 꿀이 떨어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그랬었나요? 저 드라마 속편에 보면 두 사람이 만나는 첫 장면이 나와요. 네네. 단오날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첫 만남. 옛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두 집안의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정략 결혼으로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옛날이니까. 1382년인데 이때는 고려 말이에요. 이때 18 원경과 16 이방원이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점에서 원경의 여흥미씨 집안은 그야말로 뼈대 그 자체입니다. 한 200년 동안 관리를 계속 배출해 놓은 고려의 명문 가문이고 고려의 명문 가문 15개를 꼽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가문이었어요. 상위 자, 1%네요. 네, 반면에 이성계는 변방의 무장이었습니다. 무인이면서 변방의 비주류 무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결혼 시점에서 두 집안의 차이가 굉장히 컸고 오히려 여흥미 씨 집안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야, 누나예요, 누나. 그죠? 연상. 2살 누나예요. 그 명성이나 권세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원경 왕후 집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손해 보는 결혼 아닙니까? 그렇죠. 집안으로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원경의 아버지 민재라는 사람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저 이성계라는 사람이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변방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똘똘한 거예요. 그리고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침 이 결혼 2년 전에 황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커다란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성계가 왜구를 격파하는 전공을 거두면서 이성계 이름이 전국으로 막 뻗어나가요. 요즘 말로 하면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이성계를 내가 잡아야겠다 그러면 우리 집안을 더 번성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판단을 한 거죠. 반면 이성계 입장에서는 고려에서 자기를 알아주지를 않는 분위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을 중시하는 이 문벌 사회에서 이성계의 개인적인 능력이 그렇게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 인정받으려면 내가 공부하는 아들을 하나 둬야겠다. 문신을 내가 키워내야겠다. 그래서 아들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5째 아들을 점 찍어요. 이방원입니다.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이방원에게 공부를 시켜서 끝내 과거에 급제하게 되는데 이 집안 최초의 급제고 이후 조선 국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국왕이 바로 이 그렇게 태종 되네. 이방원이 된 거예요. 네. 이성계는 자 공부하는 아들을 앞세워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둘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드라마에서는 그 시작이 굉장히 로맨틱했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철저히 좀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모습이 있었네요. 그렇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우리 두 세대 위만 해도 연애 결혼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다 중매 결혼하고 증언에 따르면 결혼식 전날까지도 서로 얼굴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두 세대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고려 시대 어땠겠습니까? 두 사람 아마 결혼 전에는 얼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신혼은 아주 행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두 사람이 어디 사냐면 고려의 풍습에 따라서 처가 민씨 집에서 사는데요. 뒷날 왕이 된 다음에 태종이 젊은 시절을 회고를 한 말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민씨가에서 지내면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었다. 장인 장모에게 굉장히 잘해줬구나. 고마워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6년 뒤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권력을 잡고 몇 년 뒤에 조선을 건국하고 국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왕자가 됐고 그렇죠. 네, 이 민씨는 왕자의 부인이 돼서 두 사람이 왕실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것이 결혼 10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원경 집안은 이성계 가문에 힘을 실어주고 이성계는 또 그래가지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쪽 집안에서는 우리말로 그 윈윈한 성공한 그 결혼 아닙니까? 그렇죠. 윈윈했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드라마와는 달랐다. 교수님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자, 이어서 원경 그녀의 삶을 파헤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원경왕후는 정말 이방원을 왕으로 만들었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원경왕후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 뭔가 그 결단력, 그 모습에 좀 반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특히 드라마에서는 원경왕후가 그 왕을 이방원을 왕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처음에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장면이 있어요. 두려움에 이제 휩싸여가지고 이방원이 딱 있을 때 원경이 오늘 밤 역사는 분명 우리 편입니다. 딱 얘기하면서 갑옷을 딱 입혀주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드라마가 우와 이거 재밌겠다고 빠져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조선이 건국되고 이방원이 왕자가 되기는 했지만 다섯째 왕자예요. 다섯째 왕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이 될 가능성 거의 없고 없죠. 그냥 종친으로 살다가 죽을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방원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부인 민 씨의 역할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역사적 사실 있었습니다. 오.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1398년에 이방원이 왕자의 난이라는 걸 일으켜요. 자, 왕자의 날 일으켜서 막내 동생 세자를 죽이고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정도전도 죽이고 권력을 잡는데요. 이 거사의 원경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태조가 많이 아팠어요.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왕자들 전부 궁궐 옆에 대기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원경이 거사 날짜로 잡은 거예요. 남편을 이제 집으로 거기서 빼내야 되잖아요. 내가 많이 아프니까 집으로 좀 오시라고 해라. 꾀병을 해서 이방원이 집으로 와요. 여기에서 거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방원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쌓아놓은 무기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며칠 전에 사병을 격파하면서 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전부 회수했거든요. 이때 원경이 사실 그때 제가 안 보내고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숨겨둔 무기를 내놨다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집안 사람들을 동원해서 난을 일으킨 것이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그로부터 2년 뒤에 또 한 번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형하고 싸운 건데 이방원이 내 차마 형과 못 싸우겠소 이러니까 원경이 무슨 말씀이세요? 싸워야지 해가지고 남편한테 갑옷을 손수 입혀주면서 나가 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측 군대가 막 시가전을 펼치는데 이방원의 말이 빈 채로 집으로 왔어요. 이걸 보고 원경이 남편이 해를 입었나 보다.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앉았을까요? 안 그래요. 내가 직접 나가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직접 이방원의 형하고 싸우겠단 말이에요. 무기를 들고. 와, 정말 대단하다. 보통 분이 아니군요. 네, 그이가 싸움에서 진 것 같으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나가서 싸울 테니 말리지 말아라. 막 이러고 사람들은 말리고 있는 그 찰나에 이방원이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데 원경의 공이 아주 컸다. 야. 하는 거죠. 이게 요즘 말로 걸크러쉬입니다. 어. 네, 내가 나가서 여장부. 네, 싸우겠다 이런 모습. 원경하고 이방원과 함께 권력을 쟁취했다. 이건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원경 그녀의 삶을 파헤친다. 세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자, 이방원은 정말 처가를 파괴했나입니다. 드라마에선 태종이 원경왕후의 남동생을 모두 죽이거든요. 오, 이게 진짜였을까요? 네, 그거 보면은 진짜 원경아가 거기서 피눈물을 그냥 아예 흘리거든요. 이게 진짜 사실이었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입니다. 우와. 원경왕후에게는 네 남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을 보면은요. 민무구, 무질, 무술, 무회 이름이 참 좋아요. 무구는 허물이 없다, 질병이 없다, 또 근심이 없다, 후회함이 그렇구나. 없다. 이렇게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 동생을 전부 죽입니다. 그래서 이 원경왕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아니 원경왕후 그리고 민씨 집안이 전력을 다해서 태종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는데 도왔는데. 태종은 왜 다 저렇게 그러니까요. 처단해 버린 거예요? 네, 1406년이니까 태종이 왕이 된 지 6년 뒤의 일인데 이때 태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 세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나 왕 그만할래 이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되옵니다 그러죠. 네. 그렇죠. 아니 되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왕명인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아,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팩트 체크. 아니 되옵니다. 막 신하들이 이렇게 입을 맞춰서 하잖아요. 저는 무슨 꼭 그때 학원이 있나 했어요. 옛날에는 맞았으니까. 그렇게 말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러니까 태종이 경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자기 선언을 이제 철회를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년이나 더 지나서 태종이 갑자기 1년 뒤에 그 일을 꺼내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유독 두 사람의 얼굴에 기쁜 빛이 있어요. 얼굴빛이. 얼굴빛이. 그런데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은요. 신하들은 전부 왕을 보고 있고 왕만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신하들은 누가 어떤 빛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왕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민무구와 민무질 저 두 사람이다. 처남 두 사람의 이름을 딱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잖아 해가지고 관직에서 쫓아내고 유배까지 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남이 아무리 싫다 그래도 1년이 지나고 나서 야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니들 표정 그때 왜 그랬어? 이게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처남은 보통 처남이 아니에요. 나이도 태종과 거의 비슷했고 1차 왕자의 남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종이 왕이 되는데 정말 많은 공을 세운 공신들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형이 잘 돼야 자기들도 잘 되니까 아주 열심히 도왔겠죠. 그런데 이들이 세자와 관계가 각별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자가 어린 시절에 외가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삼촌이잖아요. 네. 외삼촌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만일 먼 훗날 이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저 두 외삼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하나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미리 태종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씌운 그 죄목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유배를 보냅니다. 야, 처남들이 차기에 이 세자가 왕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을 좌지우지해서 그쵸. 권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한다. 이거였는데. 맞아요.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제발 좀 죽이지만 말고 유배에서 그치기를 정말 바랐을 남동생이니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종은 처남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면서도 누구 한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처남들의 아버지, 장인, 민재라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이 처남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민재도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래서인지 민재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 민재가 세상을 떠나고 바로 이 두 처남에게 자진이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명령해서 시작되는구나, 이제. 두 처남을 죽여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두 명이 더 남아 있었잖아요. 5년 뒤에 이 남아 있는 두 처남까지도
아이고. 목숨을 끊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친정에 있는 남동생 4명이 아무 이유 없이 남편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는 죽임을 와. 당하는 이런 참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멸문이네. 완전히 그렇게 만든 거죠. 네. 자, 태종의 외척 견제 실제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원경 그녀의 삶을 파헤친다. 4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자 문제로 맨날 싸운 원경왕후와 이방원 진실은? 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두 사람이 정말 맨날 여자 문제 가지고 싸우거든요. 태종은 다른 여자를 보고 근데 이게 원경은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팩트 날리고 그냥 막 그래서 싸우고 막 이런 모양이죠. 네, 질문이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군요. 네. 네, 이것도 사실입니다. 어. 네, 원경왕후가 왕비가 되고 며칠 뒤에, 불과 며칠 뒤에 태종과 원경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갈등의 발단은 태종의 여자 문제였습니다. 아. 태종이 왕이 되자마자 원경을 모시고 있던 궁녀가 태종 가까이에 가요. 이거를 못 참은 거죠. 그래서 이에 격분한 원경왕후가 그 궁녀를 불러다가 혼쭐을 내줍니다. 이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태종이 여기에 개입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집안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개입을 해서 원경왕후를 모시고 있던 궁녀, 환관 20명을 궁궐 바깥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아. 이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직접 쫓아낼 수는 없으니 너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쫓아낼 거야. 회초리를 때리는데 직접 못 때리니 너 하인을 때리는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아마 원경은 궁녀 환관들이 내쫓기는 걸 보고 자기가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모멸감을 느꼈을 그쵸. 거예요. 원경왕후의 수족을 다 잘라서 아예 힘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힘만 빼려고 한 게 아니라 태종에게도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후궁을 들여야 조선 왕실이 번성하고 그래야 나라가 안정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인이 자기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원경왕후를 비난하는데 이 대목에서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정비는 천성이 투기가 심해 은혜가 아랫사람에게 미치지 못했으므로 임금이 빈첩을 갖추고자 하였다. 정비가 그 당시 원경의 이름이에요. 정비의 투기 때문에 왕이 그 아랫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부터 원경이 투기가 심하다라고 하는 이 비난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실록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원경왕후가 태종을 붙잡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장혜인 아나운서 원경왕후처럼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상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과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고 국가를 차지했는데 이제 저를 잊음이 어찌 이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면서 울기를 그치지 않고 음식도 들지 않았다. 단식 투쟁 들어갔다 이건데. 네. 그러면 원경이 실제로 이렇게 투기가 심했습니까? 억울하죠. 원경은 고려 여자예요. 고려 여자에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고려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남편이 첩을 들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려는 일부 일처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고려는 왕실에서는 일부 다처였어요. 후궁이 없이 정비를 여러 명을 들이게 돼 있었는데 고려 왕들 가운데에서도 부인이 한 사람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마 원경은 자기 남편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믿은 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갈등은 태종의 일반적인 승리로 끝나고 원경은 투기가 심한 여자 이렇게 아이고. 기록에 남게 됩니다. 네네.